세준 씨를 봤다라고 하신 목격자가 좀 등장을 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백팩을 맨 어떤 청년이 걸어가더라. 너무 놀랐죠. 그게 만약에 세준 씨라면 세준 씨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1366회 윤세준 씨 실종 사건을 다룬 문치영 PD입니다. 이번 방송의 내용은 일본으로 혼자서 배낭여행을 갔던 26세 한국인 청년 윤세준 씨의 실종 사건을 다뤘는데요. 5월 9일에 출발해서 6월 8일 일본에서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이랑 마지막으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종 사건에 있어서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무엇이고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룬 회차입니다. 취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제 저희가 취재 시작하기 전에 그 윤세준 씨 누나가 이미 신고를 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일본 경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언론사 제보를 택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연결이 돼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했던 동선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윤세준 씨의 여행이 좀 독특한 게 상당히 계획되지 않은 여행? 뭐 오사카에서 기타큐슈로 갔다가 다시 그 오사카 일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6월 7일 날 오후에 이제 열차로 구시모토 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한 것은 그 일본 경찰에 의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전 일정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6월 7일, 6월 8일 이틀의 이제 일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8일 어디서 잤는지 몰라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7일은 그 마을 그 한복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잖아요. 그리고 6월 8일 날 7시경에 이제 구시모토 시내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뒤에 그 우체국 앞 정류장 거기에 이제 내렸던 버스 승차 기록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방송하시면서 이제 처음 공개됐던 게 8일 오후 4시 정도에 윤세준 씨가 기이오시마 섬에서 버스를 타고 네. 그 구시모토초 시내로 왔던 동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정을 정리를 해보면 원래 우리가 알았던 거는 구시모토 시내에서 저녁 때 타고 시오노미사키 안쪽 마을로 간 건데 그 오후 4시 32분에 기오시마 섬에서 태우고 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던 그 이전 일정이 나온 거거든요. 4시쯤 버스를 타기 전까지 기이오시마 섬에서 세준 씨 혹시 뭘 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 첫날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그 사장님은 10시 10분에 체크아웃을 했다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4시 32분에 기오시마 섬에서 버스를 탑승한 기록이 있는 거고 이 사이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여기를 걸어서 갔을까? 혹은 뭐 차를 타고 갔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8일 그 기오시마 섬을 운행하는 버스의 승하차 기록을 봤더니 그날 기오시마 섬에서 하차를 한 승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걸어간 거예요. 기오시마 섬을. 근데 이게 그 지역을 좀 인터넷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아침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기오시마 섬까지 걸어서 뭐 한 2시간 혹은 3시간 이 정도 시간 동안 걸어서 그 항구에 갔겠구나. 그리고 이 기오시마 섬이 되게 특이해. 대부분이 산지로 그냥 되어 있고 해수욕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면적은 넓거든요. 예, 그냥 뭐 걸어서 간다고 하면 갈 만한 곳은 되게 많은 거죠. 시간을 보내기는 되게 좋았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세준 씨밖에 모르죠. 네. 시내에서 세준 씨는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까요? 구시모토 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위쪽은 세준 씨가 갔을 확률이 좀 낮아 보여서 이 미치라고 한다면 시오노 미사키 방향 그리고 기요시마 섬 방향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 좀 유추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방송에는 좀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세준 씨가 탔던 그 저녁에 탔던 버스는 쿠시모토 시내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남쪽을 순환해요. 그리고 나서 시오노 미사키 우체국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경로를 그리는데 사실 반대 방향으로 도는 버스가 하나 더 있어요. 노선도 같고 버스 모양도 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준 씨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버스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원래 내리려고 했던 곳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굉장히 엄한 곳에 내린 게 우체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세준 씨가 탄 버스를 조사하려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노선이 있다는, 반대로 도는 순환선이 있다는 거는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익숙하겠지만 세준 씨한테는 그 버스 노선이 되게 복잡하지 않았을까. 윤세준 씨가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했는데 잘못 말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근데 세준 씨가 일본에서 다닐 때 그 썼던 거는 구글 맵이거든요. 근데 구글 맵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치면 바로 그냥 시간으로 떠요. 도보로 몇 분 걸린다. 그래서 아마 세준 씨가 1시간 30분이라고 얘기했던 건 구글 맵에서 보여지는 그 예상 시간을 보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피디님은 윤세준 씨가 8일 밤에 묵을 숙소를 예약했다고 보세요? 저는 예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시모토에 가보기 전이랑 가서랑 이제 현장을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숙소가 굉장히 많아요. 설령 내가 어떤 숙소를 이제 그냥 갑자기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만실이다 하면 또 걸어가면 숙소가 나와요. 근데 구시모토는 없어요, 숙소가. 정말 자칫하면 내가 노숙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동네거든요. 구시모토 6월 7일 날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숙소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준 씨가 오전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체크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6월 8일도 예약 정도는 하고 갔을 걸로 생각이 되죠. 취재하시다가 생긴 비하인드 같은 거 있으세요? 그 시오노 미사키 주민 중에 세준 씨를 봤다라고 하신 목격자가 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세준 씨를 봤다고 하는 날짜가 확실하진 않지만 6월 셋째 주 평일. 그럼 8일보다 넘어가는 거? 그렇죠. 6월 8일보다 보름 지난 시점에 시오노 미사키에서 세준 씨를 봤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의 말씀은 이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오전 7시 20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집은 2층 집인데 그 2층 집 창문이 자기 이제 주방이어서 그때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백팩을 맨 어떤 청년이 걸어가더라. 그리고 날짜는 대략 한 6월 23일 전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랐죠. 그게 만약에 세준 씨라면 세준 씨는 어딘가에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지역에서는 그런 행색을 하고 다니는 주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도 그런 옷을 입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날 그 청년 빼고는. 그 복장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검은색 티, 검은색 바지, 검은색 백팩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검게 하고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중요한데 목격했다고 하시는 분이 그 날짜를 6월 23일 정도라고 기억하시는 이유는 그 청년을 목격하고 3일 정도 뒤에
안내방송이 나왔다. 마을 안내방송이. 한국에서 여행 왔던 청년이 실종 상태이니 발견한 분들은 제보를 달라라고 하는 안내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게시되는 기억 때문에 3일 전에 내가 본 청년이 그 청년인가 보네? 하고 그때 생각을 하고 남편분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 6월 23일 맞으면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준 씨가 답장을 안 한 것부터. 심지어 쿠시모토에 있는 거의 모든 주민이 이제 세준 씨의 실종 사실을 알 정도로 수사가 거기서 벌어졌었는데 다른 사람은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이 기억에 의존하는 이 목격했다고 하시는 분의 기억이 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이분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방송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피디님이 생각하는 네. 윤세준 씨 실종의 가장 큰 가능성은 뭐예요? 그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본 그 세준 씨 실종의 원인이 되는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뺑소니, 뭐 혹은 교통사고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낚시를 하다가 갯바위에서 파도에 휩쓸렸거나, 아니면 그도 아닌 또 어떤 곳에서의 실종, 이런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능성은 세준 씨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장소가 위험한 곳이었을 확률. 세준 씨는 이제 주변 분들의 이야기로는 위험한 걸 절대 즐기지 않아요. 바다에 가도 그냥 막 이렇게 우통벗고 뛰어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것들만 보던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경치에서 조금 부주의했다면 파도가 오는 곳에 이제 좀 구경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행자분들이 실족을 한 빈도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 방송에 담지는 않았지만 올 한 해에도 구시모토 일대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났던 분들 뉴스가 계속 있어요. 그 지역 뉴스에서는.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파도가 위험하다. 구글이나 숙박 플랫폼에 문의를 해서 그 관련 자료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국내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숙박 플랫폼에 이제 몇 군데 좀 요청을 드린 곳이 있는데 저희는 회신을 받지 못하고 국내 경찰은 좀 예약 내역이 없다. 언제 뭐 그런 회신을 받으신 적이 있고요. 사실 뭐 요즘은 다 아실 텐데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방법이 있죠. 이제 그것만 사실은 공개가 되면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을 텐데 세준 씨가 이제 원래 서울에서 직장 근무하다가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그 자취하면서 썼던 짐을 맡겨놓은 곳이 있어요. 세준 씨 짐 중에 노트북이 있어서 노트북에 혹시 이제 세준 씨 그 자동 로그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자동 로그인을 해놓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 계정이 본인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3자가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고 수사 기관에서 아직 그쪽은 협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볼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세준 씨의 사건을 다루면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실종이 되면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뭐 해외에 항상 가서 뭐 살면서 그 수사를 지켜볼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영사관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른 해외에서 실종됐던 분들의 사례를 좀 접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영사관은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바쁘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스템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실종이 됐는데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영문을 모르는 가족분들이 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좀 들고 왔는데 영필은 씨라고 1950년생이시고요. 2009년 3월 21일에 이제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마지막으로 실종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좀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가셨고 거기서 좀 오랫동안 지내셨던 것 같아요. 연필은 씨에 대해서
아시거나 당시에 좀 기억이 있으신 분들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하늘 씨라고 2000년 출생이시거든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주를 하셨다고 알고 있고 2021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직장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연수를 간다, 파티를 연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연락이 두절되신 상태거든요. 이 오하늘 씨 얼굴을 좀 기억하시거나 그리고 지금 소재를 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족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